화반야 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제목은 불교와 나의 삶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고산이라고 한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좀 많이 가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본명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와 불교와 인연, 그리고 제가 동국대에 약 17년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동국대 떠난 제가 작년 8월에 정년을 했는데 1년이 아직 채 못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어떤 소회 같은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정각원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우리 기둥마다 여러 가지 그 법구가 있더라고요. 정면에 16개, 좌우 측면에 5개씩 16개가 있던데 그런 뜻을 저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진 다 찍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하나하나 제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입니다. 제가 동국대 교수가 된 것은 순전하게 아마 인연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사실 성당에도 좀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요? 영세 그런 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신부님한테 영세 좀 주세요 그랬더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는 이제 사실은 엄마 따라 절에 가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동국대 교수가 되려다 보니까 이제 종교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거의 무교 비슷한 그런 건데 불교로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용감하게 불교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게 큰 인연인데 열심히 해보던 그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절더러 동국대 교수인데 뭐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이제 물어봅니다. 동국대 교수들은 뭐 절에 가느냐부터 해갖고 교수 되려면은 뭐 불교 믿어야 되느냐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어, 불교 믿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유리할 게 없겠죠. 뭐 다른데 뭐 기독교 같은 데는 그거 하는 대학 뭐 무슨 와이대어 그런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대학까지 와서 그런 분들이 할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강요를 다른 그런 종교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으로 불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다짐에 비해서는 사실 부끄러운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다짐을 오늘 이후로 더 실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다들 보셨어요? 저희 연배 때는 헤르만 헤세 작품들 많이 봤습니다. 유행처럼 봤죠. 봤는데 그때 작품들에서 제가 감명받은 시달타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국대 교수로면서 우리 책방에서 제일 먼저 산 책이 옛날에 읽었던 헤르만 헤세의 그 시달타였었습니다. 그 읽어보면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야 내가 헤르만 헤세보다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다 느끼면서 했었습니다만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입문하면서 그 당시에 암도 스님이라 계셨습니다. 총무원에 교육원장도 하시고 뭐 명예원로회 부회장도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과천의 그 교육원에 이제 오셔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말씀이 워낙 좋으셔서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하신 분이 계셨나? 근데 찾아보니까 역시 뭐 이 시대의 불운하 존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 뭐 설법의 달인으로까지 그렇게 여겨진 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좀 하곤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분이고 노벨 문학상 탄 것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인도 여행을 가려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뭐 아파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행처럼 뭐 인도 공부, 불교 공부들 많이 했는가 봐요. 지식인들이, 문화학인들도. 그래서 책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이제 시달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 또는 차륜 밑에서라고 하는 그 책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 법륜인가? 우리 불교의 법륜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수레바퀴 밑에서 순전히 그냥 그 캐톨릭 쪽에 그런 거였고요. 대면 여러분은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것도 역시 좀 다른 거고 이번에 쓴 시달타라는 작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 오면서 다시 책을 사고 읽어봤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번역이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8정도 하면 될 거를 8가지 바른 길 해가지고 그 하나씩 풀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8정도는 뭐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게 8정도 하면 될 건데 그걸 막 8가지 바른 길에 뭐 해가지고 그냥 서술식으로 풀어놓으니까 지금 읽어봐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좀 불교 좀 잘 아시는 분이 좀 번역을 하셨으면 좋았을까. 뭐 물론 뭐 번역하신 분도 공부하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타트라는 책을 두껍지 않은 책인데도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냥 난해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동국대 들으면서 신임교원 연수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뭐 직원 선생님들 다 하실 텐데 그 당시 정각원 연수를 여기서 이제 하잖아요. 2박 출퇴근으로 하죠. 2박은 박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원장 스님하고 이제 그 점심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내려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 뒤에도 몇 번 그게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원장 스님 이제 점심을 하시면 이제 그 메뉴를 시키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메뉴가 뭐 채식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비빔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비빔밥 시키시면 우리가 이렇게 밥은 이제 뭐 이제 원장 그 스님 잡수실 때까지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궁금하세요? 그런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비빔밥에 뭐 이거 들어가 있는데 그 일부러 이렇게 걷어내지는 않고 그냥 먹긴 먹는다. 그런데 수행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 교수님들 그 혹시 그냥 월급으로 따지면은 직장생활 따지면 얼마 주면은 이 스님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완전 얼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거 돈 주고 못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여기 두 분 스님도 계시지만 스님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회색 입고 하시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야, 내가 머리 깎고 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거꾸로 나고 이제 바꿔가지고 머리 기르고 양복 입으시고 훨씬 잘생기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우리 스님들 정말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스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쉽지 않은 그런 고행의 길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천에 직지사 가서 1박 2일인가 그 템플스테이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인교 연수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직지사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워낙에 이름이 있는 절이잖아요. 그래서 직지사에 갔었는데 그 사실 그때 교수님들이 보니까 이미 불교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건 이제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날 뭐 저녁에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절에 이렇게 있으니까 밤에 무료하잖아요. 긴 밤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생각도 좀 하시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때 스님이 반야심경 봉독 콘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그러면 내가 반야심경 봉독 콘테스트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색즉시공 공직시식밖에 몰랐습니다. 사실 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몰랐는데 이제 반야심경을 생으로 외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뜻도 잘 모르겠고 막 한데 그래서 반야심경을 그 1박하고 그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이제 봉독 콘테스트 시간은 많이 없어요. 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생으로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그 아침에 봉독 콘테스트 할 텐데 나와 그 손 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점잖은데 저는 이제 그거 잘 모르고 생을 외웠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스님 목탁을 치는 거예요. 이게 목탁 치면 헷갈리는데 안 되잖아요. 스님 목탁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운 거 다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혹시 제가 끊어지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봉도 콘테스트를 제가 마쳤습니다. 사실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3개인가 주시더라고요. 5천 원짜리.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장에 가서 그걸 손들어 그래서 질문한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3개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반야심경은 제가 뭐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암송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108배를 이제 집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게 늘 하는 그런 걸 한참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자 그러면 지금 안 합니다. 게을러져가지고 안 하는데 108배를 하면 한 보통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15분, 20분 걸리는데 땀이 굉장히 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나는데 몸은 가볍고 이렇게 이 마음은 가볍고 몸은 좀 힘들지만은 그런 108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천 직지사 찾아보니까 있어서 너무 예쁜 절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다들 가보셨겠지만 혹시 안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제가 김천 직지사에서 이렇게 있고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저기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없나 그랬더니 이미 김제 이런 절에서는 뭐 도입을 했나 봐요. 이렇게 의자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법이겠죠. 우리 신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불자교수에 참여했습니다. 불자교수에 들어간 동기는 불자교수에 솔직히 제가 뭐 오늘 솔직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불자교수에 한 거는 이제 실행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 점수가 있고 실행 점수 있고 또 절에는 가보고 싶고 뭐 그 2개의 욕구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자교수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월에 지금도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얼마씩 뭐 일단 공제를 합니다. 불자교수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하는지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져 가지고 불자교수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국대 버스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거 학교 출발해 갖고 이제 하루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그런 건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찰 절을 갔고요. 또 바로 옥양도 하고 또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 보직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뭐 게을러지고 뭐 그걸 하면서 조금 덜 가게 됐습니다. 그걸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많이 갔을 거를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불자교수회에서 이제 해외 사찰을 갔더랬습니다. 그 해외 사찰을 갔는데 그 당시 제가 갔던 사찰이 대만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대만이 이제 대북 타이베이하고 대중, 타이중 그리고 가오슝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 대북 대만의 북쪽이라는 뜻이죠. 타이베이의 용산사라는 것이 이게 순전한 우리 불교 절이라기보다는 약간 도교 플러스 불교, 불교 플러스 도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워낙에 이제 뭐 유명하니까 갔고요. 타이중의 보각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불자교수에 다녀오신 교수님한테 그때 우리가 타이중에 갔던 절이 뭐였죠? 했더니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보니까 보각사 같아요. 제가 인터넷 막 뒤지고 해보니까 타이중 보각사로 제 생각을 하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마 보각사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오슝의 불광산사 이렇게 3군데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타이베이는 고궁박물관 갔는데 뭐 오늘은 우리 불교 얘기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절에서 잤습니다. 절에서 잤는데 잠 못 이룬 밤 겁니다. 이제 루밍을 같이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실명을 아마 저기 하면 아마 기분 나빠서 오실 것 같은데, 이 주무시는데 굉장히 저기 소리가 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자다가 깼습니다. 깨고 나서 깨우는데 이 노 교수님인데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뭐 깨울 수도 없고 뭐 그냥 교수님에서 이렇게 수답시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두 시 돼서 나왔는데 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조용해지셨겠지.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여전히 높은 톤으로 막 이제 그거 하는데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간사 보신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나 어제 밤 잠 못 잤다. 방을 좀 어떻게 좀 배려해 달라 했더니 그거를 그 교수님이 들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그 간사께서 그분하고 나를 한 것이 아마 그 무슨 저기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 교수님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간사 보신 교수님이 그 거절 못 해갖고 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자기하고 하자.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상당히 양호한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힘들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여튼 그 다음 날 이 귀마개 막 이제 사러 막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제가 불경스러운 도전, 도발적인 질문 같은 거 혼자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절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큰 게 아마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 뭐 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짱을 뛰려고 하는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경복궁 정도에 된 막 엄청난 이 땅에다가 막 건물 지은 뭐 그런 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 절 이렇게 이게 마음인데 이거 이렇게 큰 이 불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잘 좀 살도록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정말 불경스러운 질문을 혼자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 그 절에서는 우리는 조금 형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조금 단조롭게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노래, 찬불가 형식으로 이제 노래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법회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고 좀 다르다. 굉장히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찬팅이라죠. 찬팅. 그 어떤 노래 형식의 불경을 많이 하더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게 복악사입니다. 굉장히 이 안에도 막 많아가지고 좀 화려합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 했었고요. 까오슝의 불광산사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쓴 이유는 FGS입니다. FGS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이 까오슝의 불광산사가 엄청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그 신도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유니폼이 FGS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FGS가 뭡니까? 이게 불광산사를 영어로 쓴 거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불광산사의 제 1대 이게 여신분이죠. 계산조사라고 하는 아마 이거 개척하신 그걸 한자 말로 계산조사하신 것 같아요. 성운 스님이라고 하고 임재종이라고 하는 그 파의 48대 스님이신데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고 세계 300개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신도가 200만 명 정도 엄청나게 불교의 세계화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그때 까오슝에 불광산사에 큰 불사가 있었고 대만은 총통이라 하잖아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죠. 우린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은 총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이뭐 성훈수님이 워낙에 영향력이 크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와서 이렇게 축하하고 하는 걸 그때 봤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훈수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고 다니시는 걸 봤었습니다. 그 대단하신 그런 이 스님이셨고 우리 한국에도 다녀가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 멀리서 뵐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 불광산사의 이 안에서 이제 많은 그 법회들이 이제 노래 형식의 그런 형식들, 그리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율동까지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불교가 이 형식이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법회 그 불사를 할 때의 사진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건 뭐 아주 일부만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시죠?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옆에 그 빵집 태극당 바로 옆에 있는 서울 불광산사입니다. 이게 그 대만 불광산사의 그 지부죠, 지사 브랜치인데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몇 번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공양 안 하세요? 그러면 여기 공양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돈을 내고라도 이제 먹을 생각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타진했었는데 잘 안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 우리 지도수님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불광산에서 들어가서 점심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이라도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가서 그리고 여기 불광산사 여기 계셨던 그 당시에 제가 대마 갔을 때의 주지스님이 우리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다니신 분, 대만 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계셨던 걸로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 뭐랄까요? 브랜치들이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거죠. 수백 개가 있는 거죠. 불교의 세계화에 커다란 노력을 기여를 하신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해마을 인수입니다. 만해마을 인수인데 제가 이제 기획처 일을 할 때인데 이 오연스님이라고 이제 계십니다. 백담사 저기 회주도 하시고 한 스님, 그리고 다들 시도 잘 쓰시고 입적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만해마을 미시령 인제마을 그쪽이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제가 동국대 오기 전에 지나가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다. 가보자고 집사람한테 가서 여기 둘러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저 구경하다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동국대 오면서 이걸 우리한테 기부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부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그 좋은 거를 기부하시면 땡큐 뭐 해가면서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하신 게 이게 이 땅은 우리 게 아니고 건물만 주는 형태였고 이게 또 유지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사실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근데 모양은 그렇듯하나 그게 오히려 이게 적자다. 막 이런 거로 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따지면 뭐 세상에 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딱 건물부터 인수하고 그다음에 땅도 뺏어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이 되겠느냐. 갑시다. 막 해가지고 그 만해마을 인수를 해서 제가 막 거의 좀 우겼습니다. 우겼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무만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해마을 많이 이제 고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침대 같은 거 새로 갖다 놓고 그래서 많이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만해마을 많이 가보시고 뭐 학회도 할 때도 이용도 하시고 가족 여행도 가보시고 좋은 것 같아요. 뭐 단점이 있다면 뭐 너무 조용하니까 근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초까지 나가야 되는데
뭐 미리 들어갈 때 뭐 사들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우리 학교 행사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오연수님 그 뵐 때 말씀도 참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고 가신 분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수행 점수가 사실 전 좀 많이 땄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얼마 따라고 하는데 그 이상 뭐 딴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행 점수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불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도 마음으로 저는 그냥 불자입니다. 어, 열심히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학교 있을 때도 연구는 별로 안 하면서도 그 연구하다 힘들다 싶은 제 혼자 핑계대고 와 이거 앉아 있다가 가고 했었습니다. 너무 그때 그 시간이 좀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들 다들 그러실 텐데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 중 하나가 정각원 아닌가. 그래서 많이 즐기다가 즐기고 막 같이 즐기다가 나중에 은퇴하셔서 그리움이 좀 덜 생기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저는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사입이지만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에, 있게 된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작년 8월 말에 떠나고요. 사실은 그 계획만 잔뜩 세웠습니다. 이제 국내 사찰은 내 다 가봐야지. 욕심 많아가지고 다 가봐야지. 근데 별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집사람하고 뭐 이 가까운데 이렇게 가보고 말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어, 전통 사찰이라고 되는 것이 약 1000개 되더라고요. 1000개. 그리고 우리 조계종 것이 한 800개. 나머지는 이제 다른 종파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사찰이 이제 무슨 이제 옛날부터 이제 내려온 그런 걸 전통 사찰이라는 것 같고 일반 사찰까지 하면 한 3,000개 되나 봐요. 3,000개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개가 전통 사찰, 뭐 일반 사찰이 이제 2,000개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다 가보긴 이제 글렀습니다. 다 가본 글렀고 큰 절, 전통 사찰 쪽으로 가봐도 지금 많이 보니까 날짜가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뭐 1년 해봐야 뭐 40개밖에 안 되면 이거 어느 세월에 갑니까 이거? 근데 하여튼 욕심을 부려서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국 각지에서도 오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근데 이제 쭉 보니까 그냥 제가 재미로 이제 해봤더니 절이 제일 많은 곳이 경북이더라고요. 경북, 경남, 영남권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연고를 메고 있는 것이 경기 서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 사는 근방에 뭐 절 없어서 못 가본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 뿌리가 충남입니다. 충남에도 많더라고요.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놨고요.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께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다니시고 이렇게 좀 즐기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구 본사가 쭉 있잖아요. 이제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있습니다. 그 충남권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고향에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런 교구 본사 이렇게 그 다니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귀의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삼보 이
동찰이 이제 불보, 통도사, 법보, 해인사, 성보, 성광사인데 다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림은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5개 했다가 6개 했다가 7개 했다가 8개 했다가 다시 줄고 막 이런 좀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뭐 통도사, 해인사, 성광사, 수덕사, 동화사, 범호사까지는 총림으로 돼 있는데 상계사, 백양사가 그 총림에서 그 해제가 됐다가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우리가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절에 가서 이렇게 편히 귀의하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절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취하다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멸보궁 다들 아시잖아요. 정멸보궁 5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했는데 정멸보궁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챙기시고 다니시고 이게 중복되지는 않거든요. 일부 중복되지만은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집 근처에 있는 절들 이렇게 다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다목적으로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불교 국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불교가 네 번째입니다. 5억 정도 된다 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 송일호 교수님한테 그 법회 이걸 하셨다길래 자료 좀 묻고 하려고 물어봤는데 전법 이런 거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료 보내서 이거 비슷한 걸 하셨더라고요. 중복되지 않은 법문에서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타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아랍 쪽에 많겠죠. 그리고 뭐 이게 인도네시아 쪽 뭐 그쪽도 많고 뭐 하니까 그렇다 치고 힌두는 이제 인도 쪽 아무래도 그쪽에 많고 우리가 이제 5억인데 5억도 뭐 삼등하고 아주 큰 차이 나는 5억이잖아요. 자꾸 줄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국가를 제가 보니까 숫자로 제일 많은 데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그 불자가 많더라고요. 여기 사람은 워낙에 단위가 다르니까 2억 4,400만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제 저는 중국의 불교를 제가 하이난 섬에 갔을 때 그 이 바다에 관세음 그 해수 상이 바다에 있는 그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커뮤니스트들인데 정말 불교 어디까지 생각하나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튼 카운트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숫자로 많은데 태국이더라고요. 태국. 제가 가봤습니다. 태국. 태국도 여러 군데 가보고 방콕도 가보고 치앙마이도 가보고 다 가본 절에 가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본은 이 사람들 일본의 신토하고 불교하고 이제 짬뽕입니다. 그래서 이쪽 반 이쪽 반 뭐 이런 거고 뭐 헷갈릴 뭐 이런 건데 숫자적으로 일본도 꽤 단위가 4,500만. 그다음에 미얀마가 많습니다. 미얀마가도 많고 제가 7월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리랑카도 많고요. 그다음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우리가 한 9등 정도 되더라고요. 신도수가 9등입니다. 9등. 숫자로 봐서.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일부 있고요. 말레이 회교 국가인데도 이슬람인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타이완은 워낙에 이 사람들 인구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도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뭐 반반 뭐 막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건데 이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1월에 갔다 온 라오스도 한 400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네팔 사실 네팔도 워낙 인구가 적어서 그렇긴 한데 인구 있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다시 보니까는 제일 그 불자 수가 많은 나라는 이제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있는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다 90% 넘죠. 미얀마, 그죠? 부탄이라는 데는 사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다음 스리랑카는 이번에 7월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정도. 라오스, 그다음에 몽골리아도 제가 가봤는데 몽골리아는 별로 이게 사실 사찰이 눈에 저는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안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한국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 불자 비중으로 봐도 우리가 10등 정도, 숫자로 봐도 10등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유럽 가고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쪽에 뭐 유럽에나 미국에는 불교국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는 불교국가를 많이 다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입니다. 절에도 가고 뭐 볼 것도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안 다녀온 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티베트 쪽은 못 갔습니다. 티베트를 가는 것도 하나 있고요. 다녀보고 싶은 나라로 따지면 이제 스리랑카 이번에 7월에 가고요. 네팔 가보고 싶습니다. 네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흥미로운 국가들이 이제 대만이 불교하고 이제 도교, 뭐 그 옥황상제 나오는 그런 이 도교하고 이제 불교 사찰이 막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거. 이쪽은 도교, 앞에는 불교 막 이렇게 돼 있는. 예. 일본도 신토하고 이제 불교가 비슷한 정도로 공존하고 있었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힌두가 국교인데 불교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원과 힌두 사원이 같이 중국돼 있는 그런 거. 티벳이라는 데가 이제 사실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을 티벳을 가보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힌두가 이제 잡으면서 불교가 이제 사실 이제 튕겼잖아요. 튕겨서 이제 티벳, 네팔 등들이 산계를 합니다. 산계하면서 그때 원래 이제 티벳 쪽에 티벳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산스크리트어나 뭐 이런 쪽에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이제 티벳어로 남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티벳어도 많이 공부하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티베트 대장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의 마지막 계승자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부족한 지식이기 때문에 혹시 틀렸으면 틀린 대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달라이라마 티베트 분이잖아요. 몽골어로 이제 바다 뜻이라고 합니다. 달라이가 라마가 라마교 뭐 이런 라마교라 들어보셨어요? 라마교 티베트 말로 스승 뭐 이런 뜻을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이제 바다같이 넓고 큰 지를 가진 스승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제가 티베트까지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하여튼 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니면서 그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왼쪽이 최근에 갔다 온 이게 라오스입니다. 왼쪽 라오스고요. 이 다니면서 그 우리 사찰들 제가 가서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미얀마 왼쪽은 미얀마 거였고요. 뭐 이런 곳곳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엔조이를 했습니다. 편하게 있고 귀의도 하고 이렇게 있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데 뭐 이게 제가 분리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진 같은 것도 찍어놓고 이게 잘 기록을 해놔야지. 막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47분 시간을 칼같이 지켰는데, 제가 동국대에 오게 된 것도 순전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중한 인연으로 제 동국대 왔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절 가고 해외에 있는 절도 다니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늙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 그 이상의 어떤 좋은 생각 가지실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이런 인연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간직하면서 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불교와 나의 삶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